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뜨고 참 행복하다. 내가 눈을 떴구나. 어제 몹시 아팠어요. 늘 웃고 살지만 아팠어요. 그래서 차례 누우면서 그래. 오늘 일을 약속된 일을 마쳤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감사하다. 그 생각을 했는데 잔뜩 가라앉아서 내일 눈을 뜰 수 있을라나? 뜨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러고 잤거든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늘 자던 방 안에서 눈을 떴어요. 이렇게 보니까 뭐 늘 있던 뭐 옆에 책 또 옆에 시계 이거 보니까 꿈은 아니구나. 내 눈 떴구나. 그런데 그 이불 속에서 온몸이 따뜻한 걸 느끼면서 연철이 어디 갔어? 도삼아, 기룡! 내 배가 터져! 지난 10월 28일에 있었던 연극 만선의 마지막 공연. 무대는 그 열기를 더해가고 있었고 그 무대의 한가운데 배우 이주실 씨가 있었다. 나는 몰라. 지명대를 살려면 뜨겁고 집중력 강한 연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주실 씨. 그녀의 연기는 이날도 관중을 압도했다. 썩을년 범죄는 배가 두 척이요, 두 척. 이렇게 걸어가란 말이야. 이런 육실을 쏟아지는 박수 소리와 함께 커튼콜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주실 씨는 무대 뒤에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가슴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객들이 떠나지 않는 한 무대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무대에서 이 관객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죽을 수만 있다면 배우라면 누구나 갖는 꿈이었다. 그러나 무대에 서기 위해 항암 치료까지 포기한 그녀에게 그 꿈은 언제 현실이 될지 모를 두려운 실제였다. 공연이 끝나자 가슴 졸이며 무대를 지켜보던 친구가 달려와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친구의 위로를 받을 틈도 없었다. 그녀의 투병 생활이 알려지면서 부쩍 팬들의 쌓인 공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두 달 동안 함께 고생했던 동료들과의 기념 촬영. 이주실 씨는 허둥지둥 자리를 피한다. 젖은 무대 의상 탓에 추위를 느낀 이주실 씨는 감기가 아닐까 불안해진다. 암 환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합병증이다. 가벼운 감기 기운에도 그녀가 바짝 긴장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확실히 객석에서 힘없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건 자기뿐이야. 정말 이렇게 쓰러져도 야한이 없는 거지 사실. 기운 없어. 나 아직 통증이 와가지고 이제. 그랬다.
이번이 마지막 무대가 될지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었다. 그래서 무섭도록 자신을 채찍질하며 지켜왔던 무대였고, 그런 만큼 그녀의 무대를 지켜보는 동료나 후배들의 심정도 남달랐다. 몸도 또 안 좋고 그런데 아니 너무 좋았어. 나도 눈물이 날라 그랬어. 날라고만. 그거 쉽지 않아요. 우리 또 뭐 맨날 이걸로 먹고 사는데 눈물 나기가 쉽지 않지. 아니 좋았어. 내일 또 우리 행사도 또 도와주시고. 관객들도 공연했던 동료들도 다 떠나간 자리. 일을 못 닦고 했어. 그러나 이주실 씨는 선뜻 무대를 떠나지 못한다. 딱 계시네요. 와우. 세트가 하나씩 무너져가는 무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마지막 공연을 하면서 그녀는 불안했다. 시한부 생명을 사는 그녀에게 있어 무대는 곧 몰핀이었다. 무대는 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공연이 끝났다는 것. 그것은 곧 몰핀의 끝을 의미했다. 이주실 씨가 홀로 눈뜨는 아침, 그녀와 인사를 나누는 얼굴들이 있다. 잘 됐어. 오늘 하루도 좀 한번 해보자고. 잘해보자고. 바로 그녀 자신의 영정이다. 병에 대한 충격을 추스리고 난 뒤 스스로 준비한 자신의 영정. 그녀는 그 얼굴들과 아침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조용한 이주실 씨의 집. 그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다. 오랜만에 늦지막히 일어나 세수를 한다. 이렇게 목욕탕에 앉아 있으면 몽롱한 정신 속에서도 늘 떠오르는 4년 전 그날. 그날부터 그녀의 인생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어긋나기 시작했다. 그날 이주실 씨는 두 딸과 함께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주실 씨에게는 20살을 훨씬 넘긴 큰딸 도란이와 14살의 둘째 딸 단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전 무덤을 만지던 단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엄마, 쭈쭈하고 겨드랑이에 구슬이 들었나 봐. 그로부터 얼마 후 이주실 씨는 유방암 판정과 함께 시한부 인생이라는 충격적인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오른쪽 가슴을 도려내는 수술이 이어졌다. 하지만 죽는다는 사실보다 이주실 씨를 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목숨처럼 사랑하던 두 딸의 장래였다. 딸들의 하찮은 낙서 한 장도 버리지 못하는 그녀. 하지만 모질게 마음을 먹었다. 두 딸을 캐나다의 동생 집으로 떠나보냈던 것이다. 그렇게 이주실 씨는 힘겹게 남은 날들을 살기 시작했다. 밋밋해진 오른쪽 가슴이 유난히 허전해 보이는 아침이면 그녀는 양말을 돌돌 말아 넣으며 허허러운 자리를 쓰다듬고
마치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기라도 하듯 거실에 불은 훤히 켜놓은 채 집을 나선다. 오래전부터 이주실 씨는 봉사활동을 해왔었다. 하지만 병을 알고부터는 그것이 불가능해졌다. 특히 임종에 가까운 환자들을 돌보는 호스피스는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래도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고 싶은 것이 요즘 이주실 씨의 심정이다. 저도 아픈 사람이에요. 네. 할아버지도 잘 잊으셔야죠. 곁에서 누가 의자도 마다하고 침대 곁에 바싹 다가앉아 말을 건네는 이주실 씨. 할머니? 하지만 이주실 씨의 용기는 늘 거기에서 멈추고 만다. 암과 싸우다 죽어가는 한 영혼의 고통스러운 모습은 이주실 씨를 두려움에 떨게 한다. 참하고 마음이 곱고 차하고 원하고 마음이 죽음은 그녀의 곁에도 가까이 다가와 있다. 고마워요. 세상 밖에 하늘이 하나 떨어져 있어도 할아버지처럼 머리가 새도록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예 보고 하지만 어린 둘째 딸이 조금 더 자랄 때까지만이라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떠나가는 영혼의 곁에 매달려 그녀는 그날도 하염없이 울고 말았다. 네. 그녀도 다른 암 환자들처럼 처음에는 자신의 병을 부인했었다. 왜 하필이면 내가 암에 걸려야 하느냐고 분노를 터뜨리기도 했다. 그런 몸부림은 그녀를 더욱 지치게 했다. 길거리 가다가 그냥 지나치지 않고 걷게 되고 이런 나는 정말 나중에 우리가 몰핀에 의존해서 그 목숨만 걸고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땐 정말 죄송합니다만 자살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음으로 물론 금방 또 마음 고쳐 먹었지만 근데 그러고 한참 잊어버렸는데 어제 그만 그냥 털컥 제가 붙들렸어요. 발목이. 그래서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냥 온몸이 부었고 혈색도 전혀 없고 입맛도 없고 그래서 어디 가서 시큰히 얘기하고 좀 저도 상담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네. 하지만 무대에 서야 하고 생활을 꾸려나가야 했던 그녀가 병을 내색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저분하고 나쁜 그래서 병을 알고 난 뒤 3년이 넘도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울지 못하고 참고 있는 것보다는 막 울어버리고 네. 터뜨려 버리는 거. 네네네. 그것이 많은 영혼들에게 오히려 호소력 있게 네. 힘이 되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아마 그 100% 영혼 속에 몇 프로인지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소리가. 이주실 씨가 자신의 병과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최근이었다. 그제서야 그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졌고 비로소 주위에 자신의 병을 말하기 시작했다. 막다른 골목에서의 그 부르짖음도 아직 엎어지지 못하고 깨지지 못한 오늘도 라디오가 말썽이다. 새로 하나 장만할 만도 하건만 이주실 씨는 오래된 라디오 하나를 버리지 못하고 늘 이렇게 씨름이다.
나도 못 살겠다. 10년 전에 샀던 손바닥만한 크기의 트랜지스터. 이주실 씨가 고물이 다 된 라디오를 애지중지하는 것은 어쩌면 삶에 대한 집착인지도 몰랐다. 반창 좀 났대. 그렇게 운명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꼭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것인지도 몰랐다. 좋아 좋아. 걷어찼더니 살았네. 살살. 요즘 이주실 씨의 하루하루는 평온하고 느긋하다. 무대에 대한 조바심이나 외로움을 피하려는 부산한 행동도 사라졌다. 조용히 쉬면서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주실 씨는 틈틈이 일기를 정리하고 있다. 4년 전 암 선고를 받은 후 딸들에게 남겨주기 위해 쓰기 시작한 것이다. 4년 동안 쓴 일기는 벌써 1000여 페이지를 넘어서고 있었고 그렇게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이겨가고 있다. 그녀의 방에 붙어있는 영화 화보 한 장. 이 영화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백발노인이 될 때까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면서 큰딸 도란이가 붙여준 것이다. 이주실 씨는 아이들이 생각날 때마다 습관처럼 녹음기를 켠다. 그러면 그 앞으로 배우자가 될 분의 직업은 어떤 직업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배우자라는 거는 저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마치 지금 자신의 곁에 두 딸이 있는 것처럼 행복하기만 한 이주실 씨. 아니면 사장이나요? 회장 아들을 해줄게. 상당히 불을 밝히시는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테이프를 바꾸겠습니다. 엄마와 생이별을 하고도 낯선 이국 땅에서 밝게 살아가는 두 딸. 잘 적응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매우 기뻤다. 이제는 정말 남은 날들을 위해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주실 씨. 그래서 가끔 제주도에 살고 있는 친구 김희숙 씨를 찾는다. 우리 매일 만나도 이렇게 팔팔 뛰지. 가자고. 만난 지는 2년 남짓하지만 두 사람은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다. 김희숙 씨는 제주도에서 정신지체 아들을 위한 해정원을 운영하고 있다. 해정원은 이주실 씨가 마지막 남은 생을 보낼 장소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기 뭐 지금 아파서 주변 사람들이 걱정들 막 해주고 그러는데 사실상 나도 지금 뭐 이거 눈도 부르뜨고 말이야. 아파서 죽겠어. 내가 먼저 갈란지도 몰라. 내가 내려와서 내가 하면 이주실 씨는 성격이 시원시원한 김희숙 씨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채 드러내지 않는 아픈 속내를 보이곤 한다. 애들 얘기나 하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데 그래서 더군다나 그래. 내 아이들은 내 아이들대로 정말 엄마가 이 세상에 없다고 치고 뭐 울타리라도 지금 있기는 하지만 치고 열심히 저희들이 독립해서 앞으로 살 생각하라고 내가 이렇게 보낸 거고 그 대신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못하는 몫을 애기들한테 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욕심 다 차려서 내가 쓰러질 때까지 연극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신만 살아있는 제 아이들한테로 오겠나. 그거는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을 해. 내가 그래도 몸이 조금 움직일 수 있을 때 와서 노동이라도 해야지.
응? 아이들하고 같이 안아주고 그럴 수라도 있어야지. 아주 좋은 생각이야. 혜정원의 식사 시간. 아이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든다. 이주실 씨도 새벽부터 식사 준비로 바빴다. 이제는 40명분의 국을 꽁맞게 나눠 풀 수 있을 만큼 일이 손에 익었다. 많이 먹었어. 현재 혜정원에는 약 40명의 정박아들이 살고 있다. 부모로부터 위탁을 받은 아이들도 있지만 버림받은 아이들도 절반이나 된다. 특히 버려진 아이들은 상처투성이에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상태로 혜정원에 맡겨진다. 아이들이 말을 잃은 것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난 것이 몇 번 되지 않는데도 그녀만 보면 눈빛을 반짝이는 진선이를 보면서 이주실 씨는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 또 줘? 이거? 말을 할 줄 모르는 정박아들은 거센 몸짓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때문에 얼굴 한 번 씻기는 데에도 진땀이 난다. 손도 씻어주지. 손도 씻어줄게. 아이고 이뻐라. 그래. 아이 한 입물 났어요. 우리 뽀뽀 좀 할까? 뽀뽀. 점점 잦아지는 통증으로 몸조차 가누기 힘든 이주실 씨. 하지만 자신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생명력을 되찾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찔한 자신의 운명을 잇는다. 노래해. 아리랑. 그리고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했다. 아이고 좋아. 아라리. 신라 같은 자신의 생명으로 깊은 잠에 빠진 이 아이들의 의식을 깨울 수만 있다면, 그 오랜 침묵을 깨뜨리고 입을 열게 할 수만 있다면. 아이고 잘해. 아라리.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명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었다. 그녀가 혜정원을 자신의 마지막 삶터로 정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날 저녁, 거센 바람에 겨우 걸음을 떼놓으며 이주식 씨는 산에 올랐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이 묻히게 될 땅을 내려다봤다. 두려움 없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서울로 돌아온 이주실 씨가 서둘러 찾은 곳이 있었다. 4년 전 그녀에게 암 선고를 내린 병원이었다. 서로만 더 사랑하다가 뭐 사랑하지 되겠네. 이곳에서 백혈병을 앓고 있는 수필가 유인암 씨가 그녀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이주실 씨의 투병 생활을 알고 난 뒤 틈만 나면 공연장을 찾아 그녀를 위로해주던 유인암 씨. 배우 또 이렇게 또 글 쓰는 분 또 자연인 이렇게 봤는데 첫 만남에서 우린 불꽃이 팍팍팍팍 튀겨가지고 그런 유인암 씨가 갑자기 병원으로부터 백혈병이라는 선고를 받았다. 이 암이라는 게 너무 황당한 병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원하기 전날까지 출근하고 입원하던 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너무 열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그날 아침부터 유인암 씨는 다시 교단에 서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그녀에게 이주실 씨는 이제 남은 삶만큼이나 소중한 존재요, 의지처다. 오후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병만은 그렇게 두 사람의 처지를 뒤바꿔 놓고야 말았던 것이다. 갔는데 당장 입원하려는 거죠. 입원이라니요. 아우 전 학교 가야 되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저기 여름방학하고 입원하면 안 될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아주머니 이렇게 열이 높은데 무슨 출근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차를 거기다 세워놓고 여태까지 제가 핸들을 못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당한 병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그녀가 자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주실 씨는 힘이 빠진다. 나 때문에 울거나 병원에 놓을 분이 여기서 몇 분이나 될까? 난 아무래도 오늘 이주실 씨를 위로하던 그 손은 이제 사력을 다해 그녀의 손에 의지하고 있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한 번의 포옹과 맞잡은 손으로 서로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뿐. 네, 문제 없어요. 네, 문제 없어요. 잘할게요. 네네네. 원장님 전화 올 거면 전화. 금방 또 보고 싶을 거야. 그렇게 유희남 씨를 병원에 남겨두고 이주실 씨는 돌아섰다. 그리고 자신의 주치의가 있는 복도를 피해 걷기 시작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죽음도 이렇게 피해가고 싶었다. 자신이 암과 죽음을 선고받았던 병동. 이제는 지인이 죽음과 싸우고 있는 그 병동을 이주실 씨는 그렇게 도망쳐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주실 씨는 캐나다의 딸들에게 전화를 했다. 오늘은 큰딸 도란이의 생일이다. 도란이야? 오늘 국 먹으시오? 국은 안 먹고 갑자기 막 라면 같은 게 먹고 싶어서 라면 먹고 국은 있는데 우리 엄마가 대빵 많이 해놨는데 내가 못 먹었어 라면 먹는 이런 세상에 서울 떠나니까 라면인 생각이 많이 났구나. 그래 미안해. 군것질밖에 없잖아. 생일 축하해. 딸의 생일날 전화 한 통으로 축하 인사를 전하는 엄마 이주실 씨는 목이 맨다. 엄마가 아무것도 못 해줬지 이번에? 그래 편지 띄웠고 지금도 안 해줬어. 그럼 나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럼. 언제든지 기다릴 수 있어. 그게 엄마가 살아있음을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 도란이는 늘 요구가 많다. 내가? 내가 불러줄게 그럼? 됐어. 예. 담배 안 꺼져? 그래 담비 좀 부탁해.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야? 담비야. 어? 언니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줬어? 어떻게 불러줬는가? 생일 축하. 아니, 삼촌은 영어를 부르고 나는 한국말로 불렀어. 오빠들은? 1년 전 이주실 씨는 엄마를 꼭 붙들고 울면서 매달리던 어린 딸을 무질게 떼어 비행기에 태워보냈었다. 이제 처녀같이 컸대는데 목소리가 아직도 아기 같아. 와, 학교 가고 싶지 요즘? 언제 오래? 몰라. 말은 안 해. 엄마한테 하고 그런 단비가 갈수록 말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엄마, 빠이. 빠이 사랑해. 빠이. 그날 밤 이주실 씨는 몹시 아팠다. 이튿날 새벽 가까스로 성당에 다녀온 그녀는 다시 자리에 쓰러졌다. 공연이 끝난 지 약 2주일. 긴장이 풀린 탓도 있겠지만 제주도로 병원으로 바삐 오가며 너무 무리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 그녀를 덮쳐올지 몰랐다. 그래서 이주실 씨는 간밤에도 고통과 싸우며 아이들에게 남겨줄 일기를 정리하다 잠이 들었었다. 극악스런 통증이 그녀를 깨우는 새벽. 그녀는 눈도 뜨지 못한 채 탁자로 다가간다. 암 치료를 완전히 중단한 그녀가 먹는 약이라곤 버섯을 다려 만든 차가 전부다. 오늘따라 차가 유난히 쓰다.
차 한 모금을 넘기기조차 고통스럽다. 애써 기운을 내보지만 다시 주저앉고 마는 이주실 씨. 오늘은 아무래도 몸이 심상치 않다. 좀 하는 수 없이 이주실 씨는 친정에 전화를 건다. 예. 아니 많지 않아요. 네. 그래 엄마. 엄마 좀 와이? 전화를 받고 한 걸음에 달려온 어머니는 오자마자 집안을 치우느라 부산하다. 하지만 늙으신 어머니 앞에 누워있는 이주실 씨의 마음이 편할 리 없다. 괜히 전화를 했다 싶은 마음에 아예 얼굴을 가린 채 누워있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랬어. 노인성 치매이신 아버지를 수발하느라 몸어디 한 군데 성한 것이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기어코 부르고야만 이주실 씨는 울컥 참았던 서름이 복받쳐 오른다. 나 어렸을 때 그렇게 말썽 안 폈잖아. 엄마.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괜히 허튼 맘 먹지 말고. 한창 나이에 덜컥 암에 걸린 딸. 빠듯한 살림에도 그 딸을 대학까지 공부시켰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바꿔야 말았다는 자책감이 이주실 씨를 괴롭힌다. 아버지 연세 높고 엄마 연세 높고 그런데 내가 누워 있고 내가 덜컥덜컥 그러면 또 무슨 일인가 하고 엄마 너무 놀래고 그러는 거가 난 긴장을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없어. 어떤 때는 참 나는 아플 수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 내가 왜 이렇게 고단한가. 내가 목소리만 나빠도 엄마는 놀래잖아. 그래, 아니. 그래서 더욱 어머니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써온 이주실 씨. 하지만 세상 일은 그렇게 뜻대로 되어주질 않았다. 결혼 후 그녀의 삶은 결코 순탄치 못했다. 나 가봐야 돼.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잘 살라고 시집 보내는데 이혼했지. 애들 애비 없게 만들었지. 나 엄마 아버지 앞에서 병들었지. 나는 너무 미안해. 죄송해요. 죄송하고 또 이제 그거 하면 돼. 건강대 찾으면 되는 거야. 애들한테 침 지어주고 엄마 아버지 앞에서 내가 죽으면 엄마 아버지 가슴에다 못 박고 무덤 만들어주고 죽고 그런 일 없어. 그런 일 없어. 그런 생각하면 나도 두려워. 도라이하고 담비는 친정도 없잖아 이 남에. 엄마 도라니하고 담비가 이 다음에 내가 죽으면 엄마하고 아버지가 보호자더라고. 애들은 애들대로 잘 될 거야. 걱정 말고 네 몸 생각만 하면 돼. 되든지 살겠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왜 이런 거한테 지느냐는 생각을 해야지. 왜 그렇게 왜 약한 마음을 먹어? 안 돼. 너도 이제 마음만 굳게 먹으면 나을 거라고 말하는 어머니. 그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었다. 어머니는 지금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기적이 왜 나한테만 일어나. 도란이 안 간다고 막 치받고 나한테 대들고 그래서 나 너희들 먹이고 공부시키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만나는 것도 매일 절제하고 나 바깥에서
찻집에서 차 한 잔이 얼마인지 몰라 엄마 나는. 그런데 난 가보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게 너들 제발 좀 내 앞에서 없어져. 좀 가다오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도란이가 내가 하도 정색을 하고 막 화를 내니까 막 질리더라고. 진짜 엄마 마음속에는 우리가 짐이고 혹이라고 생각했느냐고 울어. 나는 담비가 더 보고 싶어. 그래 나도 담비가 보고 싶어. 큰애는 그닥지 않아. 근데 담비가 이렇게 보고 싶고 차 속에서 어린 딸들이 그냥 저 엄마 부양하고. 담비야 너 왜 엄마하고 통화할 때 말을 안 해? 그랬더니 가슴이 답답해서 그런데. 내가 조금만 걱정했어도 그걸 내가 했겠지 싶은 생각이 나. 이제 좋은 나이가 됐으니 오지 않게. 엄마가 보고 싶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말을 못한대. 어머 나하고 통화하면 네 아니오만 해 이게. 그러더니 내가 우니까 엄마 조금만 진정하고 계시다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하세요 이래. 그래서 다 전화 끊고 내가 부끄러웠어. 내가 보내놓고 왜 울어? 울 자격도 없는데 왜 울어? 이튿날 아침 모녀는 목욕탕에 함께 있었다. 팔순의 어머니는 말없이 50살이 넘은 딸의 머리를 감겨주었다. 오른쪽 팔에 마비 증상이 오는 후로 이주실 씨는 머리를 감는 것이 힘들었다. 머릿속에 느껴지는 어머니의 손길이 눈물 겹도록 따뜻하다. 단 며칠만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됐어. 하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지러워? 어머니가 아버지 곁을 오래 비울 수 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자꾸만 약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더는 보이고 싶질 않았다. 그래서 가물거리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이주실 씨. 이쁘서? 왜 어지러워? 속이 안 좋아. 저거 먹은 게 안 좋은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뭐 먹은 거가 다 이렇게 안 좋아. 그동안에 몇 달 잘 지냈어. 구토와 현기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지만 그녀는 또다시 혼자만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 일어선다. 어저께 지심이네 가니까 혼자 가시겠다는 어머니를 굳이 전철역까지 바래다 주러 나섰다. 이렇게 나란히 어머니와 함께 늙어갈 수 있다면 좋으련만. 이거 무거워서 큰일이네. 하지만 개찰구에서 이주실 씨는 함께 길을 나선 것을 후회한다. 어머니와 또다시 밤을 지새울 수 있을까? 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 또 화상이야, 또 화상이야. 이주실 씨가 오랜만에 부천시청을 찾았다. 그녀의 고향 친구인 이혜선 시장을 만나러 온 것이다. 안타깝지 내가 그러고도 일고 댕기니까. 괜찮아. 뭐 죽는 거 무슨 오늘 죽고 내일 죽고 차이지 안 되지. 우리가 이래서 마음이 편하다니까.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데 좋을 택은 없고 뭐 딴 데 조금 전이 됐다고 그러는데 저번에 이경희 선생 만났더니 이혜선 씨는 원래 의사였다. 때문에 지금 이주실 씨의 건강 상태를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검사장도 안 해, 주사도 안 맞아. 왜 이러냐고 나보고. 내가 아마 이 부처님 와서 이런 거 그러는 배우인 그녀에게 가장 좋은 치료는 무대임을 이혜선 씨도 잘 안다. 그래서 얼마 전 그녀 자신의 얘기를 다룬 모노극 쌍코랑 말코랑 이별 연습에 부천 공연을 제안했다. 안 듣는 사람 있나? 아, 그렇지. 며칠 얼마 차이가 나서 그렇지. 맞아. 저기 뭐야 내가 26, 27일 12월. 12월 26, 27일 그렇게 기다리든 눈이 왔으면 부천에서 좋겠다. 나. 아 그럼 뭐 12월 26일 날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지? 그러면 축복이지. 너무 많이 맞으면 이 아이들이 병들까봐 이렇게 또 한 번의 무대가 바바리 허락됐다. 코트를 입고 쇼를 자신의 얘기를 가지고 고향에서 처음으로 갖는 무대. 그리고 우산을 들고 나가다가 연습인데도 그녀는 자꾸 목이 맨다. 캐나다에도 귀뚜라미가 있을 거야. 캐나다에도 귀뚜라미가 있을 거라며 그녀는 두 딸을 떠나보냈다. 누르기 위해서 뜻하지 않은 병이 가져다준 그녀의 운명은 그렇게 막을 내리는 듯했다. 물 밑에 귀뚜라미 우는 달밤에 하지만 아직 그녀의 무대는 계속되고 있다. 기러기 날아간디다. 살기를 포기할 때 죽음이 다가온다. 비록 그 삶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최선을 다해 주어진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은 어쩌면 살아있는 자의 의무인지도 모른다. 엄마 부르며 날아갑니다. 아이고 이거 할 때는 왜 자꾸만 눈물이 나오지? 그녀는 더 이상은 울지 않을 것이다. 비록 무대 저편에서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바로 여기에 그녀는 살아있기 때문이다. 너희들 제발 이 엄마의 구질구질한 인생 속에서 나가거라.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조금 미련은 남지만 그건 그냥 가을 동안 누런 빛을 다하다 미화원 아저씨 빗자루에 쓸려가는 은행잎 같은 그런 걸 거야. And it's such a